그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뭉쳐서 잘 이겨내시게요. 네,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보셨죠? 파기환송 연기된 거. 좀 앞에 좀 그 향후 이렇게 정황이랑 향후 전망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시경이죠.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이 5월 15일 예정돼 있었잖아요. 6월 18일로 이렇게 네.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 즉 후보를 죽이기, 바로 비선거권을 박탈하겠다. 이것이 대법원이 책임을 지고 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읽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죠. 왜?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의석을 주셨잖아요. 그 의석이 또한 실력 발휘를 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비선거권 문제는 이번 6월 3일 대선까지는 논란이 일단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유 과정이 그 문제죠. 네. 예. 아니 그러면 혹시 뭐 주요 향후 그 대선은 어떤 게 좀 주요 쟁점이 좀 될까요? 결국 대선은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상대당인 그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결국 파기환송심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사법부까지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였다. 그래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에요? 결국 국민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대선까지 가는 과정은 그렇게 이 사법 논란 가지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지역에서는 그 완주군 대선 준비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님은 삼선이시잖아요. 환경노동위원장을 현재 그 상임위원장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이재명 후보님 오셔서 우리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관련된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특히 약자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 즉 전에 당 대표였죠,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전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정무 특보단장을 하셨어요.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총괄특보단의 수석 특보단장으로 또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게 언제 된 거죠? 4일자로 임명을 받으셨고요. 어제는 또 회의를 통해서 특보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전달받으신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좀 며칠 전에 그 전체 이제 선거위원회 그 인선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냥 노동 그쪽 위원회 잘산이즘 그 하부의 어떤 한 위원회만 하나만 맡아서 좀 지역 내에서는 그거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 삼선 의원인데 좀 이거 미약한 직책 아니냐. 혹시 이제 또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정치 언저리에서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은 결국 정치인들 간에는 서로 간에 알력이 있다라고 저는 견제가 있고. 혹시 뭐 지역 내 다른 그 정치인과의 어떤 그런 견제 관계에서 혹시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과정에 총괄특보단의 수석부단장 임명의 날짜가 4일이었기 때문에 좀 4일 이전에 있었던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언론에 처음 그 인선 나오고
그 뒤에 이게 특보는 단장이 결정이 되면서 좀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졌지 어떤 뭐 중책을 맡지 못한다는 뭐 그런 거는 그냥 낭설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안호영 위원장에 대한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돈독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완주 정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대선 준비를 예. 대단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곧 이제 대선 운동들이 시작될 건데 혹시 이번 대선 완주군 뭐 이렇게 목표하거나 예상하시는 투표율과 득표율 있으신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요. 우선 좀 지난 19대 20대 대선 때의 투표율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 20대 이재명 후보 시절이죠. 그때 저희 완주군이 81.3%. 투표율이요? 예. 상당히 높죠. 예. 네. 근데 전라북도의 투표율보다 약 0.7%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저희 79.8%. 네, 그래서 거의 80% 육박했죠. 이게 좀 증가. 문재인 후보 시절입니다. 당시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0.8%포인트 정도 앞섰고요. 이게 좀 작게나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 80% 이상은 넘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안호영 의원님께 그 이번 22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계획이 투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5%. 목표가 85%다. 네. 투표율이. 그럼 득표율은 어떻게? 득표율은 저희 완주군이 전국에서 기초지자체의 그 243개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한 10위권 정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그러면 득표율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번에는 1위 목표로 한번 가시게요. 아주 단호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이제 배경이 있어요. 결국은 완주가 이제 10만이 넘는 15만을 향한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주에 또 다른 국가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이 이와 같이 득표율이나 투표율을 전국 1위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데 훨씬 쉬워지지 않겠냐. 즉 완주군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 저희 특보님이 혹시 생각하는 좀 완주군의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좀 이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 완주군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군 단위는 인구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완주는 인구가 늘면서 더욱더 비전이 있는 도시예요. 통합 문제 시달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분들이 이해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을 통합도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죠. 근데 완주 국민들은 의식이 굉장히 강고하고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완주가 대한민국의 그래도 타 지자체가 완주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완주의 또 다른 그 모습의 그런 국가 정책 사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우선 가시화된 것은 수소도시죠. 그래서 지금 한 50만 평 정도의 수소 국가 산단 조성 문제가 있죠. 근데 저게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인. 그래서 우선 이번에 투표율, 득표율 1위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그러면 이 산단 조성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 것이냐. 가속화시키네. 이와 같은 부분과 함께 또 다른 정책들이 현 군정에 싸워야 되고요. 차기 또 지방정부가 또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 끝으로 저기 그 대선 관련해서 완주 국민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완주 국민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이지만 저희는 잘 이겨냈어요. 통합 문제 거쳐서 고생하다가 또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말 힘든 시간들 참 잘 견뎌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잘 꿰어야 됩니다. 꿰어서 저희 완주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완주 국민들이 해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안호영 지역위원장님, 지역 3선의 안호영 국회의원님과 함께 투표율 1위 한번 가죠. 85%. 그리고 득표율 적어도 광주보다 높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득표율 전국 1위의 지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향해서 저희가 함께 연대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 되고 완주는 15만 자택도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